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세요. 네, 지금 당장요. 세 걸음 앞으로 걸어가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발밑을 내려다봐야 할 필요를 느끼셨나요? 몸을 지탱하려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셨나요?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말년을 걷지 못하고 옷도 혼자 입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내지 않도록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척추 건강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사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을요. 70살 이상 10명 중 9명이 지금 이 순간 몸속에서 특정한 유형의 척추 압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전혀요. 알아챌 수 있는 증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질 때까지는요. 그 낙상이 골절로 이어집니다. 그 골절이 수술로 이어집니다. 그 수술이 몇 달간의 침상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상 생활이 자녀들이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이와 똑같은 순서가 467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467개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경고 신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척추 압박은 독립성을 빼앗는 조용한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깨우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균형 감각을 훔쳐가고 서서히 다리 힘을 약하게 만들고 점차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몸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지난 겨울 박 씨라는 76살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요. 허리 통증도 없고 다리 통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여러분께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걸을 때 아래를 내려다 보시나요? 전보다 물건을 더 많이 붙잡고 계시나요? 박 씨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네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네라고요. 저는 영상검사로 박 씨의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손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척추뼈 3개가 정상 높이의 70%로 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공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척수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박 씨는 그의 정기 검진을 위해 다른 병원 2곳을 다녀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혈압,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방법으로 척추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숨겨진 유행병입니다. 표준 건강검진은 이 상태를 완전히 놓칩니다. 의사들이 이것을 찾지 않고 환자들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균형을 잃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지한 것이고요. 이것은 척추에 생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되돌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척추뼈 사이 공간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이에 부드러운 디스크가 높이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이 줄어들면 뼈가 신경을 누릅니다. 신경이 눌리면 뇌가 다리로부터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뇌가 다리와 제대로 소통할 수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6년간 이 질환을 치료하면서 저에게 희망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낙상이 일어나기 전,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 황금 시간대에 이것을 발견하면
그 공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경에서 압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에서 하루 5분씩 장비 없이 지금 얼마나 약하다고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3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완전히 침상 생활을 하게 될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25년간 여기 한국 서울에서 척추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은 제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겠지만 동시에 희망도 드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가능하시면 일어나세요. 이제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세요. 최대한 돌려보세요. 중간에 멈추나요? 목에서 뭔가 갈리는 느낌이 드나요?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어지럽지도 않은데 벽을 짚게 되나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척추가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긴급 경고이며 이것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매주 일어나는 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노인 한 분이 잠에서 깨어 70년간 해왔던 것처럼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일어서고 그리고 쓰러집니다. 척추가 너무 심하게 압박되어서 다리를 조종하는 신경이 그냥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악몽이며 70살 이상 10명 중 9명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건강검진, 매년 받으시는 정기검사는 이 상태를 완전히 놓칩니다. 혈압,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통증을 호소하시면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압박 협착증은 척추뼈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며 그 공간은 무너지는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운동 능력의 30%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위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 기다리기를 거부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이런 숨겨진 손상을 밝혀내는 특별한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76세의 박 여사가 가벼운 뻣뻣함만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발로 10초간 서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3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녀의 척추는 요추 4번과 5번 부위에서 압박되고 있었고 균형과 다리 힘을 조절하는 신경을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6개월 후면 치명적인 낙상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범인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척추는 제대로 관리하면 100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이후 각 척추뼈를 둘러싼 작은 근육들이 사용하지 않아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혈근과 회정근이라는 이 근육들은 척추뼈를 용수철처럼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중력이 이깁니다. 척추가 밀리미터씩 달마다 압박되면서 안쪽의 신경을 조용히 조여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러진 뼈나 손상된 장기와 달리 이 근육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재활성화에 반응합니다. 저는 80세 환자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핵심은 압박이 발생하는 정확한 부위를 목표로 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지만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울 정도로 정확한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 벨트 라인 바로 위를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안쪽을 눌러보세요. 나무판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약간의 부드러움, 약간의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딱딱하다면 깊은 척추 근육이 흉터 조직으로 대체된 것이고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왜 의사가 이 상태를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70세 이상
10명 중 9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안쪽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척추를 가지고 돌아다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5년 동안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척추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일반 X선 촬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기 혈액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례 건강검진으로는 완전히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압박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척추의 각 척추뼈 사이에는 작은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젤리로 채워진 베개들이 서로 위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65세 이후 이 디스크들은 가속화된 속도로 수분 함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탈수는 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척추의 3가지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허리 아래쪽에 요추 4번과 5번, 그리고 목의 경추 하수번과 6번입니다. 이 정확한 부위들이 압박되면 전체 골격계 전반에 걸쳐 연쇄 효과를 만듭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약 2cm 이동합니다. 이 작은 이동이 몸이 보상하도록 강요합니다. 고관절 굴곡근이 긴장합니다.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뇌의 균형 메커니즘이 상충되는 신호를 받습니다. 갑자기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빨리 돌릴 때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풀리는데 30분이 걸리는 설명할 수 없는 뻣뻣함으로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조차도 나이에 비해 척추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그 세 부위는 계속 압박되고 밀리미터씩 달마다 압박됩니다. 강남구에 박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에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약 3개월에 한 번씩 넘어졌습니다. 작은 낙상들이었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걸어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문틀에 부딪혔습니다. 딸은 혼란을 일으키는 초기 치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가 아무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서 있게 하고 정밀기구로 척추 곡선을 측정했습니다. 그녀의 요추 4번이 4mm 압박되어 있었습니다. 4mm, 쌀알 3개의 너비입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그녀의 전체 자세를 바꾸고 균형을 파괴했습니다. 표준 건강검진이 이것을 완전히 놓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사들은 골절, 디스크 탈출증 또는 심한 관절염을 찾습니다. 극적인 문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박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각각의 X선 촬영은 괜찮아 보입니다. 5년 전 사진과 비교해야만 파괴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의사도 이런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더욱 답답합니다. 노인 환자들이 균형 문제나 만성 허리 불편함을 호소할 때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확인하는 신경과 전문의나 현기증을 검사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의뢰됩니다. 아무도 특정 척추뼈 사이의 정확한 간격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범인은 전문의들이 다른 곳을 찾는 동안 눈에 띄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즉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압박은 70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에는 연간 1mm를 잃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3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가 그토록 극적인 급증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72세에는 대부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75세에는 갑자기 도움 없이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상태를 되돌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그 가속화 단계가 영구적인 변화로 고정되기 전입니다. 어느 한 부위에서 압박이 6mm를 초과하면 회복의 어려움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쉬운 개입의 창은 기다리는 매달마다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숨겨진 척추 압박이 어떻게 몸을 안쪽에서부터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오해로 인해 노인 10명 중 9명이 척추에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무증상 척추쇠기 변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에는 24개의 척추뼈가 서로 위에 쌓여 있고 그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부르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습니다. 65세 이후가 되면 이 척추뼈의 앞부분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공기 빠지는 타이어처럼 안쪽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앞쪽 가장자리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직사각형, 블록 대신 쐐기 모양을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붕괴는 너무 서서히 1년에 단 1mm씩만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통증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뇌는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 그 앞쪽 가장자리가 5mm에서 7mm 압축됩니다. 이제 척추는 유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로 고정됩니다. 뇌에서 다리로 이동하는 모든 신경, 모든 혈관, 모든 신호가 이제 좁아진 터널을 통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목 뒤를 만져보세요. 그 돌기들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척추뼈입니다. 이제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살짝 앞으로 숙이세요. 그 돌기들이 더 튀어나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 앞으로 숙인 자세가 바로 무증상 척추쇠기 변형이 척추를 영구적으로 강제하는 자세입니다. 뼈 구조 자체가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똑바로 펼 수 없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4 살박 여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며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추만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세를 한 번 보고 즉시 알았습니다. 등 윗부분이 특유의 둥근 곡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상 검사를 지시했고 거기 있었습니다. 6개의 흉추가 각각 평균 6mm씩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척수가 누군가 밟고 있는 정원 호스처럼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요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그러나 척추에서 신경 신호가 막히고 있어서 손의 협응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면 넘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년 후면 보행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2년 후면 방광 조절을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몸속에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질환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건강검진이 이 질환을 완전히 놓치는 이유입니다. 연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척추 영상 검사를 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심장 소리를 듣고 혈액 검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통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없다고 대답하시죠? 없으니까요. 척추뼈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동안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고 집에 돌아가십니다. 압박은 다른 부위보다 3가지 특정 부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목 밑부분의 7번째 경추, 어깨뼈 사이의 5번째 흉추, 그리고 허리 아래쪽의 1번째 요추입니다. 이 3지점이 제가 붕괴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3 영역이 동시에 약해지면 척추 전체가 구조적 완전성을 잃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어야 한다면 붕괴 삼각형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지기 시작했다면 압박이 운동 제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걸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낀다면 몸이 본능적으로 어깨를 뒤로 당겨 앞쪽 쐐기 변형에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이 질환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뼈 손실이 8mm를 초과하기 전인 바로 지금입니다. 그 한계점을 넘으면 과정이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5분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획기적인 시스템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각 동작이 척추의 세포 수준에서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토콜은 3가지 특정 척추 부분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목의 4번째와 5번째 경추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등 중간의 11번째와 12번째 흉추 사이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 아래의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입니다. 이 세 지점이 70세 이상 사람들에게서 무증상 압박의 90%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척추 강역을 측정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각 동작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부드러운 경추 감압입니다. 어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손바닥을 머리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깍지 낍니다. 이제 당기거나 밀지 말고 단순히 팔의 무게를 그곳에 얹어둡니다. 핵심은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5도만 기울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앞으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5도만요. 이 자세를 유지하고 3번 깊게 숨을 쉽니다. 각 호흡은 정확히 6초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3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은 압축된 경추 사이의 강역을 0.3mm 증가시키는 미묘한 견인력을 만듭니다. 작게 들리지만 그 0.3mm가 신경근의 압력을 완화하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등 중간을 목표로 합니다. 일어서서 손을 갈비뼈가 끝나는 곳 바로 아래 갈비뼈에 둡니다. 발을 어깨의 너비로 벌립니다. 이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하는데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회전할 때 손을 갈비뼈에 부드럽게 누릅니다.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갈비뼈가 약간 팽창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만 누릅니다. 4초 동안 유지하고 중앙으로 돌아온 다음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양쪽에서 정확히 6번씩 합니다. 옆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제가 말하는 흉추 디스크의 펌핑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척추뼈 사이에 축적된 염증성 체액을 밀어내고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체액을 끌어들입니다. 이 펌핑 작용이 없으면 디스크는 천천히 영양 결핍 상태가 되어 무너집니다. 세 번째 동작은 허리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단한 바닥에 반듯하게 누우세요. 푹신한 침대가 아닙니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거나 딱딱한 바닥에 담요를 접어서 사용하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제 허리를 바닥에 누르세요. 골반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몸에서 멀리 밀어내며 다리를 펴되 허리는 계속 바닥에 눌러진 상태를 유지하세요. 다시 당겨오세요. 이제 왼쪽 다리로 하세요. 정확히 2분 동안 번갈아 가며 하세요. 이 동작은 압박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요추의 깊은 안정화 근육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이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되면 척추뼈의 압력을 덜어주는 자연스러운 근육 지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제대로 하면 전체 프로그램은 5분 12초가 걸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뒤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하지 마세요. 밤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척추 디스크가 실제로 더 부어 있습니다. 30분을 기다리세요. 몸이 똑바로 선 상태에 적응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송파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4세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무언가를 잡지 않고는 10m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너무 나빠서 딸이 함께 살러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 일일 프로그램을 단 3주간 한 후 도움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아파트 계단을 다시 오르내리셨습니다. 세계의 주요 척추 부위에서 평균 1.8mm의 압박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환자 2,000명 이상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5분 프로그램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개의 척추 스캔을 분석한 후 개발한 정확한 방법으로 노인 환자들에게 조용히 압박이 발생하는 특정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각 동작은 악화가 집중되는 다른 척추 높이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경추, 특히 C4에서 C6 부위를 다룹니다. 70세 이상 환자의 70%에서 가장 위험한 압박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려 손가락이 왼쪽 귀를 향하도록 하세요.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되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동시에 왼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눌러야 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깊게 3번 숨을 쉬되 각 호흡은 정확히 5초 동안 지속됩니다. 감압은 숨을 내쉴 때 일어나므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데 집중하세요. 반대쪽으로 바꿔서 반복하세요. 이 단일 동작만으로도 수년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는 압박된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동작은 흉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균형을 더 많이 조절하는 중간 등 부위를 목표로 합니다. 벽을 향해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양손 바닥을 어깨 높이에서 벽에 평평하게 대세요. 오른발로 약 2발 길이 정도 뒤로 물러서세요.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엉덩이를 벽과 수직으로 유지하면서 허리를 구부려 부드럽게 앞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어깨만이 아니라 척추 전체의 스트레칭이 느껴져야 합니다. 핵심은 엉덩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균형 관련 압박이 발생하는 정확한 흉추 부위인 T7에서 T10을 통해 견 인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5번 숨을 쉬며 유지한 다음 뒤쪽 다리를 바꾸세요. 세 번째 동작은 제가 감압 휴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강남의 제 환자들이 이제는 이 단일 자세가 아침 경직을 완전히 없앴다고 말합니다. 단단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약 10cm 두께로 마른 수건을 무릎 아래에 놓으세요. 허리는 바닥에 완전히 평평하게 닿아야 하며 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어깨 높이에서 옆으로 뻗어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세요. 눈을 감고 깊게 10번 숨을 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척추가 길어지고 각 척추뼈가 이웃 척추뼈에서 약간씩 멀어진다고 상상하세요. 이 자세는 수면과 일상활동 중에 쌓이는 압박을 역전시킵니다. 네 번째 동작은 요추를 다루는데 낙상을 경험한 환자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악화를 보는 곳입니다. 편안한 매트 위에서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리세요. 손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고양이처럼 등을 천천히 위로 구부리며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3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동작을 반대로 하여 배를 바닥 쪽으로 내리면서 머리를 들어 앞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천천히 움직이고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 저항은 정확히 압박이 존재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이 동작을 6번 반복하되 반복할 때마다 스트레칭을 조금씩 더 깊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5번째이자 마지막 동작은 전체적인 척추 감압을 만들고 척추 디스크 사이의 체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약 30cm 떨어뜨리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허벅지가 바닥과 거의 평행이 될 때까지 벽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세요. 허리는 벽에 눌러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이 자세를 15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은 적절한 척추 간격을 지지하는 깊은 척추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 아침 식사 전에 이 전체 순서를 수행하세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밤새 누워있은 후 척추가 가장 압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숨겨진 척추 질환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척추와 내부 장기 사이의 위험한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등, 중간 부분의 척추뼈가 압축되면 단순히 요통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기관, 심장 박동, 심지어 방광 기능까지 조절하는 신경 통로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제 병원에서 이런 패턴을 봐왔고 처음 발견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박 씨가 3년 전에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요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때문에 오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분의 심장 전문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모든 것이 비교적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그분에게 평생 비싼 약을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제 진찰실에 앉았을 때 저는 즉시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똑바로 서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10초 이상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흉추, 즉 등 중간 부분에 간단한 압력 검사를 했고 그분은 통증 때문에 거의 의자에서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흉추, 특히 4번째와 7번째 흉추 사이의 압박이 교감신경 줄기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 통로입니다. 그분의 심장은 완벽하게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압박된 척추가 심장에 잘못된 경보 신호를 보내서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치료법을 시작한 지 단 6주 만에 그분의 심장 박동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놀랐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 병원에서 정확히 같은 패턴을 43번이나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심장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등 중간 부분의 압박이 위와 장을 조절하는 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몇 분이나 만성 소화불량, 식후 복부 팽만감 또는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변비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식단을 바꿔봤습니다. 유산균도 먹어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척추에 있습니다. 6번째부터 9번째 흉추가 압축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미주신경 통신을 방해합니다. 위장이 적절한 양의 위산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장이 음식을 이동시키기 위해 제대로 수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등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온갖 소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산에서 오신 70일 새해 최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8년 동안 심한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8년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변비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식단을 시도해봤습니다. 소화기 전문의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그냥 계속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요통 때문에 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그분의 흉추 압박을 발견했습니다. 제 부드러운 감압 운동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히요? 그분은 기뻐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거의 10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의료 시스템에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과 장기 기능 사이에 이런 연결은 의학 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들은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심장 전문의는 심장만 봅니다. 소화기 전문의는 위장만 봅니다. 아무도 척추를 검사하고 이런 점들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70, 세 이상 사람들의 90%에서 이 상태가 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심장 두근거림이나 소화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그런 증상들을 개별적으로 치료합니다. 압박된 척추의 바로 거기 있는 근본 원인을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등 중간 부분을 만져보세요. 어깨뼈 사이를 세게 눌러보세요. 상당한 압통이나 딱딱한 뭉침이 느껴진다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기가 척추로부터 고통 신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20년 넘게 서울에서 제 환자들을 보호해온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에 사는 73세의 박 여사를 살린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박 여사는 제 병원에 왔을 때 심한 요통 없이 5분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단계들을 따른 지 4주 만에 올림픽 공원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40분 동안 곧장 걸었습니다. 첫째, 아침 척추 리셋입니다. 이것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발을 침대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천천히 골반을 위로 기울이면서 허리를 침대에서 2-3cm만 들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정확히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부드럽게 내립니다. 이것을 10호에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밤새 압축되어 있던 요추 사이에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이것은 척추가 교정에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둘째, 앉아서 하는 감압 스트레칭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양손을 머리 뒤에 놓고 손가락을 깍지 낍니다. 이제 천장을 보면서 천천히 등 위쪽을 뒤로 젖힙니다. 척추 전체를 따라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느껴져야 합니다. 7초 동안 유지한 다음 중립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8회 반복합니다. 이 루틴을 오전 중반에 한 번, 오후 중반에 한 번 하세요. 이것은 70세 이상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조용한 압박이 축적되는 흉추를 목표로 합니다. 셋째, 서서 하는 정렬 확인입니다. 하루에 3번 등을 벽에 대고 섭니다.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가 모두 동시에 벽에 닿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머리가 벽에 닿을 수 없다면 이것은 제가 경고해온 앞으로 기운 척추 악화를 확인해 줍니다. 벽에 등을 대고 자세를 잡으면 심호흡을 5번 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척추를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자세 기억을 재조정하고 낙상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척추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이것의 7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디스크들이 줄어들고 압축됩니다. 아침 척추 교정 운동 직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또 1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지만 미지근한 물은 조직에 즉시 흡수됩니다. 다섯째, 척추 퇴화를 가장 빠르게 가속화하는 음식 한 가지를 없애야 합니다. 라면과 나트륨이 많이 든 가공식품을 끊으십시오. 과도한 나트륨은 척추 디스크에서 물을 빼내어 급속한 압박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음식만 제거해도 단 2주 만에 극적으로 좋아진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은 이것입니다.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은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보다 더 많이 스트레칭하거나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것은 너무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난해서 부상을 입고 몇 달을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에서 본인이나 노부모님을 알아보셨다면 즉시 행동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중 65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밝힌 척추 문제는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척추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서울대학교 행동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약속은 실천율을 60% 높여줍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70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척추를 지탱해 줄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운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이동성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인이나 사랑하는 분의 척추 경고 신호를 확인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김 박사의 5분 운동법을 시도해 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척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 특히 이것을 알아야 하는 70세 이상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